안녕하세요. 쉽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책을 공급, 금융, 세제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매입 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는 내용과 두 번째, 등록 말소 후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갑자기 그동안 장려했던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왜 폐지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세제 혜택을 이번에 없애게 되면 이제는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민주당이 발표한 것처럼 부동산이 급등한 이유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매물 독식에 기인한 것일까요? 만약 민주당 주장이 틀렸다면 그 피해는 엄한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될 것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첫 번째,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두 번째, 그로 인한 문제점 및 주변의 시장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 3기 신도시 건설과 이사 대책 등으로 인해서 기존 부동산 대책에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해서 총 205만 호의 공급을 계획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서 더 이상 아파트가 시장에서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계획대로만 된다면 수도권 아파트가 남아 돌아서 더 이상 가격 상승은 힘들겠죠. 두 번째,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을 개선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금융 추가 지원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지금보다는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등록 임대주택 폐지뿐만 아니라 등록 말소 후에 6개월 내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와 그래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존 정책에 의해서 이미 말소된 주택이 46만 호가 있는데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무기한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매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이번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세제 부담에 못 이겨서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약 13만 호가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자신들이 만든 이 개선안을 고려사항으로 표현했지만 그 속내용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등록말세 후 6개월 이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쓴소리 듣기 전에 미리 대책을 하나 만들어 놓았죠. 세입자가 미동의해서 자진 말소 못하는 주택이 있다면 LH가 대신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 정책으로 또 국민들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그래서 미리 법적 해석까지 따져봤죠. 우리가 알아봤는데 위헌의 여지가 없더라.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이번 정책에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등록 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에는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종부세 합산배제가 없어지면서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할 텐데 어느 세입자가 이 좋은 혜택을 포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하겠죠. 이제는 양도세 중과마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개선안의 예상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에서 예측하는 매물 13만 호가 과연 매수자가 원하는 물건인가 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도세 혜택을 위해서 주택을 6개월 이내 과연 매매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6개월 내에 못 팔았을 경우 그 대책으로 제시한 LH 매입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점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는 1228만 채나 됩니다. 그중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등록 임대 아파트는 36만 채로 겨우 3%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임대 아파트가 매매 시장을 교란시킬 만큼의 규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3%의 임대 사업자의 아파트가 전국 97%의 아파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즉 민주당이 말하는 부동산 상승 적폐 원인은 그들의 정책 실패이지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민주당이 등록 임대를 폐지해서 그 매물로 공급을 충당하겠다라는 예측은 또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빼고 전국에 있는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주택이 약 683만 채나 되는데요. 그중 등록임대주택이 86만 채로 약 12%가 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등록임대주택은 아파트보다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록임대주택을 폐지하면 시장에 아파트 물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 연립의 물건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원하는데 민주당이 공급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 또는 다가구를 대신 공급하면서 주택의 부족한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논리입니다. 뭔가 민주당이 또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발표한 매입임대 신규 등록 폐지로 인해서 여당이 기대하고 있는 임대 등록 말소 물건이 약 13만 호는 시장이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공급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인데요.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6개월 내에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매도가 가능할까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가구나 다세대는 한 건물에 적게는 6가구, 많게는 10가구 이상의 세입자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등록 말세고 6개월 이내 매도하여야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야 세입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기와 잘 맞거나 세입자와 협의가 잘 돼서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매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가구나 통으로 임대하는 다세대의 경우는 세입자가 여러 명인 관계로 계약기간이 서로 달라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기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매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6개월 내에 매매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해서 그 대책 방안을 내놓았죠. 그게 마지막 문제점인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안 팔리는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계획대로 잘 될까요? LH공사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어떤 문제가 예상될지 알 수 있습니다. 나름 LH도 주택 공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공공의 혜택을 아무나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즉, 무주택 세대원이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엄격하게 따져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혜택을 그대로 주는 방법은 기존 공급 기준 대비 형평성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매입 기준도 기존의 운영 방식처럼 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임대인과 LH 간의 가격 협상이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LH공사야 매입 금액을 제시할 경우 당연히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텐데 어느 집주인이 시세보다 적은 금액에 매매를 하겠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예상되는 문제점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시장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상하셨듯이 임대인협회에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좀 당황스럽겠죠. 임대인 주택을 못 팔면 LH에서 대신 사주겠다고 선의도 베풀었고 미리 검토해봤는데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미리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서야 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민주당이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응을 했죠.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의미 폭이 상당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당 의원들의 그 속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개선 방안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부당한 정책으로 피해만 입는다고 넉넉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발표된 정책만으로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입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었던 이유였죠.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결정되면 등록 말소와 더불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에 거주주택 5억, 임대주택 15억이 있다고 할 경우 종부세가 약 9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내년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보다 더 많은 1000만 원 이상의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자선사업자가 아닌 이상 시장의 논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동안 5%의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한정되었던 임대료 인상은 등록 말소로 인해 시세만큼의 인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되는 세금만큼 임대료 인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증액되는 임대료를 모두 전세금으로 인상하는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정부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확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세금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에 임대관리 방안에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부 작성을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기존의 임대 수익 금액이 적다고 단순 경비율이나 기존 경비율을 적용해서 세무신고를 직접 하셨다면 그동안은 본인의 능력을 잘 활용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배제되었던 종부세가 많아지게 되면서 기존 방법으로 절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필요경비를 적극 활용하면 상당 부분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를 6개월 내로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야 개인적으로 다양할 텐데요. 기왕에 반드시 팔아야 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계약 시점이 계약갱신 청구권 6개월 이전이라면 실제 실거주할 예정인 사람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금액 범위 내에서 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의금액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계형 임대사업자분들 사실 임대주택을 계속 운영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과하고 낡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리기에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LH에 매매하려고 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노후 퇴직자인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이번 정책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민주당에서도 자신의 발표한 개선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동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좀 더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좀 더 보완된 개선안이 발표되면 그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추가로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